아줌마, 여기가 무슨 클럽인 줄 아세요? 선글라스 좀 벗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앉아서, 집에서 편안히 누워서, 아니면 산책하며, 이어폰으로,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선글라스 하나로 신분을 완전히 숨긴 한 여성이 받은 끔찍한 모욕, 그리고 그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현장이 완전히 뒤바뀐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절대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될 거예요.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지영은 저절로 눈이 떠졌다. 20년 넘게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고등학생 딸 수민이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학부모로 참여하는 날. 그것도 수민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경찰서 견학을 가는 날이었다. 엄마, 제발 경찰이라는 티 절대 내지 마세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처럼만 와주세요. 친구들한테 엄마가 경찰 간부라는 거 들키면 정말 창피해요. 어젯밤 수민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간곡히 부탁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수민이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김지영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국장이었다. 전국에 몇 명 없는 여성 고위 간부 중 한 명. 경찰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5년간 현장에서 뛰어온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범죄자들이 떨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딸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엄마일 뿐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별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김지영은 천천히 일어나 옷장 앞으로 걸어갔다. 옷장을 열자 한쪽에는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제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계급장이 번쩍이는 정복, 현장에서 입는 활동복, 수사할 때 입는 단정한 정장들. 25년간 그녀의 삶 전부였던 옷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옷이 필요했다. 옷장 구석에서 평상시에는 거의 입지 않던 옷들을 찾기 시작했다. 검은색 면 블라우스, 색이 바랜 청바지, 운동화.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평범한 옷들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보니 정말 어색했다. 늘 반듯한 제복을 입고 있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가슴에 달려있던 계급장도 이름표도 각종 배지들도 모두 사라지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다. 오늘 하루만. 김수민의 평범한 엄마로만 살자. 마지막으로 화장대 서랍에서 큼지막한 검은색 선글라스를 꺼냈다. 작년 여름 휴가 때 사둔 것이었다.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준비한 것이었다. 선글라스를 쓰고 다시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국장 김지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만 보였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아침을 준비했다. 수민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느라 늦게 잔 것 같았다. 김지영은 딸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학교에서 직접 만나기로 했으니까. 현관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거울을 봤다. 선글라스를 쓴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 완벽한 변장이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이 선글라스 때문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오전 9시 수민이가 다니는 서울 강남고등학교. 학교 정문 앞에는 이미 여러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깔끔한 정장 차림이나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김지영은 자신의 평범한 차림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검은색 블라우스, 청바지, 운동화 그리고 큼지막한 선글라스. 다른 학부모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엄마. 멀리서 수민이가 손을 흔들며 뛰어왔다. 단정한 교복 차림의 수민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정말 평범한 아줌마 같아요. 다행이다. 그렇게 보여.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니에요. 완벽해요. 그런데 선글라스는 왜 쓰고 있어요? 눈이 좀 아파서. 거짓말이었다.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자신을 알아볼까봐 쓴 것이었지만 딸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들을 한 곳으로 모았다. 총 20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는데 대부분 어머니들이었고 아버지는 서너 명 정도였다. 김지영은 가장 뒤쪽에 서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다. 학부모 여러분, 오늘 견학을 도와주실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오셨습니다. 큰 경찰버스가 학교 앞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것은 젊은 순경 2명이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다. 이름표를 보니 김철수 순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표정은 왠지 불친절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김철수 순경입니다.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들렸다. 오늘 경찰서 견학에 참여하실 학부모님들이시죠? 우선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순경은 학부모들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그의 시선이 김지영의 선글라스에 머물렀다. 실내에서는 선글라스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시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첫 마디부터 기분이 나빴다. 학부모들을 마치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다. 김지영은 선글라스를 벗으려다가 잠시 망설였다. 혹시 이순경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됐다. 저기, 선글라스 쓰신 분, 네 바로 당신 말이에요. 김철수 순경이 김지영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눈이 좀 아파서요. 눈이 아프면 병원에 가시죠. 여기는 경찰서예요. 예의는 지켜주세요. 주변 학부모들이 수군거렸다. 김지영은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벗었다. 다행히 김철수 순경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경찰서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버스 안은 시끄러웠다. 아이들은 신나게 떠들고 있었고 학부모들은 각자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지영은 가장 뒤쪽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들 정말 시끄럽네요. 김철수 순경이 옆에 앉은 동료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목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뒷자리에 앉은 김지영에게까지 들렸다. 진짜요. 특히 저 선글라스 끼고 있던 아줌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왜 하필 경찰서 견학에 그런 차림으로 와요?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김지영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참았다. 오늘은 그냥 평범한 학부모일 뿐이니까. 수민이가 뒤돌아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딸도 엄마가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김지영은 괜찮다는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버스는 30분 정도 달려서 강남경찰서에 도착했다. 김지영에게는 익숙한 건물이었다. 몇 번 업무차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이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남경찰서 로비. 경찰서 로비는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다. 한쪽 벽에는 경찰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각종 홍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견학 코스를 확인하고 올게요. 김철수 순경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로비에서 자유롭게 둘러보기 시작했다.
와, 경찰서 진짜 멋있다. 엄마, 저기 저 사진 봐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여기저기를 둘러봤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김지영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경찰서 서장이 누구인지, 어떤 사건들을 담당하는지, 조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업병이었다. 10분 정도 후 김철수 순경이 돌아왔다. 그런데 표정이 더욱 불친절해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중요한 사건이 생겨서 견학 코스가 좀 제한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냥 귀찮아서 대충 하려는 것 같았다. 김지영은 그의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온 김에 몇 곳은 둘러보죠. 우선 민원실부터 가보겠습니다. 민원실에서의 모욕. 민원실은 경찰서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었다.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신고를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견학 때문에 특별히 비워놓은 상태였다. 여기가 민원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필요하면 이런 곳에서 업무를 보시게 될 거예요. 김철수 순경이 시큰둥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학부모가 질문을 했다. 경찰관님, 혹시 분실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며칠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아휴, 그런 건 인터넷으로 하세요. 요즘도 직접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불친절한 대답이었다. 질문한 학부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김지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혹시 사이버 범죄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이가 있다 보니 걱정이 되어서요. 김철수 순경이 김지영을 바라봤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훑어봤다. 아줌마, 드라마 많이 보시나 봐요? 사이버 범죄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학부모들은 다 이래요. 드라마나 영화 보고 경찰 업무를 다 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김철수 순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다른 학부모들도 그들의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줌마들이 더 심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와서 수사해달라고 하고. 이제 완전히 무시하는 투였다. 김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25년간 현장에서 뛰어온 베테랑 수사관을 향해 드라마만 보는 아줌마라고 말하다니. 하지만 참았다. 오늘은 수민이를 위한 날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했네요. 네, 다음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세요. 수민이가 멀리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다. 엄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상처받고 있는 것 같았다. 상황실 견학. 다음 코스는 상황실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지시를 내리는 곳이었다. 여러 대의 모니터와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는 상황실입니다. 일일이 80건 정도의 신고를 받아요. 김철수 순경이 설명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충 하는 느낌이었다. 대부분은 별거 아닌 신고들이에요. 고양이가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거나 이웃집이 시끄럽다거나. 그때 또 다른 학부모가 질문했다. 그럼 정말 중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경험이 있으니까. 김철수 순경이 우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김지영이 다시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혹시 신고자가 상황을 잘못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사건일 수도 있고. 김철수 순경의 표정이 변했다. 짜증이 난다는 표정이었다. 아줌마 아까부터 계속 그러시네요. 우리가 몇 년째 이 일하는 줄 아세요? 신고받는 것도 기술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한 것도 좋지만 선을 지켜주세요. 여기는 드라마 촬영장이 아니에요.
주변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아줌마 좀 이상하지 않아? 계속 어려운 질문만 하네. 선글라스도 그렇고 뭔가 어색해. 김지영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자신이 묻는 질문들은 당연한 것들이었다. 오히려 김철수 순경의 답변이 너무 단순하고 안일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 수사과 견학. 마지막 코스는 수사과였다. 김지영에게는 가장 익숙한 곳이었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했다. 여기가 수사과입니다. 각종 사건을 조사하는 곳이에요. 김철수 순경의 설명은 여전히 성의가 없었다. 요즘 사건들은 대부분 CCTV로 해결돼요. 예전처럼 복잡하게 수사할 필요가 없죠. 김지영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수사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데. 하지만 또 질문하면 또 무시당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김철수 순경이 물었다. 김지영은 이번에는 조용히 있으려고 했다. 하지만 수민이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혹시 수사관이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김철수 순경이 수민이를 보더니 피식 웃었다. 여학생이 수사관? 요즘 애들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나 봐요. 수사관은 남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너무 감정적이거든요. 김지영의 눈이 번뜩했다. 자신은 참을 수 있었지만 딸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은 참을 수 없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 말씀 같은데요. 뭐가 이상해요? 여성 수사관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성별과 수사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김철수 순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학부모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느낀 것 같았다. 아줌마 아까부터 계속 시비 거시네요. 여기가 무슨 토론회장인 줄 아세요? 시비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라고요? 그럼 아줌마가 수사관인가요? 경찰 업무에 대해 뭘 아신다고 그래요? 김지영은 할 말이 많았다. 자신이 25년간 수사 현장에서 뛰어온 베테랑이라는 것,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전문가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국장이라는 것. 하지만 모든 것을 참았다. 수민이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김철수 순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말 요즘 학부모들은 선을 모르네요. 특히 아줌마들이 더 심해. 조금만 아는 척하려고 들고. 그때 수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계속 무시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김지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딸이 상처받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가방 속에서 경찰청 신분증이 느껴졌다. 지금 당장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견학이 끝날 무렵 김철수 순경이 마지막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로비로 불러 모았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둥글게 모여 앉았는데 김지영은 여전히 가장 뒤쪽에 서 있었다. 자, 그럼 오늘 견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김철수 순경이 물었을 때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다. 경찰관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경찰이 되고 싶어 한다면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글쎄요. 요즘은 경찰이 되기도 쉽지 않고 되어도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특히 여학생들은. 김철수 순경이 수민이를 힐끗 보며 말했다. 여학생들은 차라리 다른 길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경찰 업무는 생각보다 거칠거든요. 수민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진로 체험을 위해 온 건데 오히려 꿈을 꺾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김지영이 참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온 건데. 아, 또 시작이네요. 김철수 순경이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다. 아줌마 아까부터 계속 그러시는데 현실을 모르시나 봐요. 경찰 업무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현실을 모른다고요? 김지영의 목소리가 조금씩 올라갔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줌마 같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신고하고 우리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저런 간섭하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솔직히 김철수 순경이 김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아줌마 같은 분이 경찰서에 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차림새도 그렇고 무슨 선글라스까지 끼고 와서 제 차림새가 어떻다는 거죠? 아니, 경찰서에 견학 오는데 그런 후줄근한 옷을 입고 오시면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후줄근하다는 말에 김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데 드라마 보고 아는 척하는 거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이제 다른 학부모들도 김지영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맞아요. 좀 이상했어요, 아까부터. 선글라스도 그렇고 질문하는 것도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김지영은 사방에서 시선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김철수 순경이 결정적인 말을 던졌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줌마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 경찰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와서 이런저런 트집 잡고. 트집이라고요? 김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네. 트집이죠. 뭘 아신다고 계속 그러세요? 경찰 업무에 대해 뭘 아신다고. 그럼 저한테 경찰 업무에 대해 물어보시겠어요? 갑자기 김지영이 당당하게 말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뭐라고요? 저한테 경찰 업무에 대해 물어보시라고요. 제대로 아는지 확인해 보시죠. 김철수 순경이 코웃음을 쳤다. 하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물어볼게요. 수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장 보존, 증거 수집, 참고인 조사, 피의자 특정, 구속영장 신청.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김철수 순경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생각보다 정확한 답변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아세요? 현행범, 긴급체포 상황,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명시된 경우들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김지영이 줄줄이 말하기 시작했다. 김철수 순경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아무튼 그런 건 책으로도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럼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에 대해 물어보시죠. 김지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건의 사건을 담당해 봤습니다.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강도, 사기, 성폭력, 마약 사건까지. 어떤 분야든 물어보세요.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모두 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김철수 순경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줌마가 뭔 수백 건의 사건을. 허풍 좀 그만 치세요. 허풍이라고요? 김지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해결한 사건들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작년에 강남에서 일어났던 연쇄 사기 사건 기억하세요? 피해액이 50억 원이 넘었던. 그건 뉴스에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잡혔죠. 제가 직접 잡았습니다. 김철수 순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지영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작년에 있었던 강력 사건,
피해자가 대학생이었던 그 사건도 기억하시나요? 범인이. 잠깐요. 김철수 순경이 급하게 말을 끊었다. 아줌마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건 기밀사항인데. 기밀사항을 제가 왜 알고 있을까요? 김지영이 차분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다. 설마. 김철수 순경이 뭔가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아줌마가. 혹시. 그때 수민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민이에게 집중됐다. 왜 엄마가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해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기나 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지영이 급하게 딸을 말렸다. 수민아, 그만. 싫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수민이가 김철수 순경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엄마는. 수민아, 제발. 김지영이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 엄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국장이에요. 로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김철수 순경의 입이 벌어졌다.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다. 뭐라고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국장 김지영이에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25년 동안 현장에서 뛰어온 베테랑 수사관이에요. 그런 분한테 드라마나 보는 아줌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김철수 순경이 뒤로 휘청거렸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다. 아니, 설마. 그때 김지영이 천천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파란색 수첩 같은 것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신분증이었다. 김지영이 신분증을 들어 올리자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김지영,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국장. 김지영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권위 있고 당당한 고위 간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방금 김철수 순경이 모욕한 그 드라마나 보는 아줌마가 바로 저입니다. 김철수 순경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국장님. 네, 국장입니다. 방금 전까지 후줄근한 차림새라고 드라마나 보고 아는 척한다고 트집 잡는다고 하신 그 아줌마가 바로 당신의 상급자입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다. 아무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다. 김지영이 김철수 순경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선글라스를 다시 쓰고 있던 그녀의 모습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우라가 느껴졌다. 김철수 순경, 지금 당장 서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순경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김지영이 신분증을 내보이는 순간 로비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철수 순경은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국장. 김철수 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혈색이 사라져 있었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김지영이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신이 후줄근한 아줌마 드라마나 보고 아는 척하는 사람, 트집 잡는 사람이라고 부른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김지영은 한 걸음씩 김철수 순경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크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당신이 여성은 수사관이 될 수 없다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말한 그 여성이 바로 25년간 현장에서 뛰어온 베테랑 수사관입니다. 김철수 순경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김지영이 김철수 순경의 말을 끊었다. 만약 알았다면 안 그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제가 일반 시민이었다면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김철수 순경이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김철수 순경, 당신은 지금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경찰은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시민이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똑같이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찰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들도 김철수 순경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김철수 순경이 더듬거리며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김지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지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옷차림으로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딸이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경찰 간부라는 것을 친구들이 알까봐 걱정해서 평범한 아줌마처럼 와달라고 했거든요. 수민이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당해야 할 이유만 있을 뿐이죠. 김지영이 수민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수민아, 엄마가 경찰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해. 엄마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 수민이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때 갑자기 로비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누군가 급하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국장님이 여기 계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목소리의 주인은 강남경찰서 서장이었다. 이강호 경정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로비로 뛰어들어왔다. 아, 국장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이강호 서장이 김지영을 보자마자 깍듯하게 인사했다. 그의 뒤로는 몇 명의 경찰관들이 더 따라 들어왔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강호 서장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둘러보다가 김철수 순경을 발견했다. 김철수 순경은 벽에 기대어 서서 온몸을 떨고 있었다. 김철수 순경,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었나? 서장님. 김철수 순경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김지영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장님, 오늘 제가 딸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학부모로 참여했습니다. 사복을 입고요. 이강호 서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김철수 순경이 저를 일반 학부모로 알고 여러 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라니요? 이강호 서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후줄근한 차림새라고 했고 드라마나 보고 아는 척한다고 했으며 여성은 수사관이 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강호 서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보였다. 또한 시민들의 신고를 별것 아닌 일이라고 무시하고 경찰 업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이강호 서장이 김철수 순경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김철수 순경, 당장 여기로 와. 김철수 순경이 떨리는 다리로 걸어왔다. 이게 무슨 일이냐? 국장님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서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또 그런 소리냐? 이강호 서장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국장님이신지 몰랐다면 괜찮다는 말이냐? 일반 시민이라면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말이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김지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서장님, 이건 김철수 순경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의 문제라고요? 네. 경찰이 시민을 대하는 기본 자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 응대나 견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 김지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경찰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시민들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강호 서장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부하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서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그때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견학 초반에 질문했다가 무시당했던 그 어머니였다. 국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도 예전에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별것 아닌 일로 왜 왔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분실 신고하러 갔는데 너무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괴롭힘 당해서 상담하러 갔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김지영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수민이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경찰이라는 티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수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김지영이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숨기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너를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앞으로는 자랑스럽게 말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국장이라고. 수민이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크게. 와, 진짜 대박이다. 수민이 엄마가 그런 분이었어? 완전 멋있다. 학생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으로 김지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지영이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일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학생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여학생들, 여러분도 얼마든지 경찰이 될 수 있어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의감과 시민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에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국장님, 저도 나중에 수사관이 되고 싶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돼요. 그때 이강호 서장이 김철수 순경을 쳐다보며 말했다. 김철수 순경, 당장 사과드려라.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 김철수 순경이 김지영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국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지영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철수 순경, 저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철수 순경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찰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부모가 말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정말 변하셔야 해요. 우리는 모두 경찰을 믿고 의지하고 있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지영이 이강호 서장을 향해 말했다. 서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국장님.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될까요? 우선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시민 응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민원 응대, 견학 프로그램, 신고 접수 등에서의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해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불친절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강호 서장이 열심히 메모를 했다. 또한 견학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해요. 학생들이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김지영이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경찰은 정말 보람 있는 직업이에요. 시민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한 남학생이 질문했다. 국장님, 경찰이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우선 기본적인 학업 성취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법학, 행정학, 심리학 등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김지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정의감, 책임감, 그리고 시민을 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누구든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또 다른 여학생이 질문했다. 국장님은 언제부터 경찰이 되고 싶으셨어요? 김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대학생 때 우연히 범죄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피해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막고 범인을 잡아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경찰대학교에 진학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어요. 수민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엄마는 경찰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와! 학생들이 감탄했다. 김지영이 살짝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그건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이강호 서장이 말했다. 국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25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셨고 특히 어려운 사건들을 전담하셨거든요. 서장님, 사실 경찰청 내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세요. 모든 후배들이 존경하는 분이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김지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존경스러워졌다. 그때 한 학부모가 말했다. 국장님,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을 알게 되었어요. 김지영이 김철수 순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철수 순경, 오늘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기를 바라요. 경찰은 시민의 공복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네, 국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철수 순경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강호 서장이 말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서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순경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일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김지영의 관대함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과 함께 시스템도 개선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견학이 모두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학생들은 김지영을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국장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뭐예요? 수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자 경찰관으로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김지영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었다. 더 이상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으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수민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너희들,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지? 완전 대박이야. 수민아, 너 정말 부럽다. 나도 나중에 경찰 되고 싶어. 학교에 도착해서 학부모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모든 사람들이 김지영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국장님,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경찰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 같아요. 김지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경험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민이가 엄마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미안하고 고마워? 엄마가 경찰이라는 것을 숨기라고 해서 미안하고 오늘 멋지게 해결해 주셔서 고마워요. 김지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딸이 이제 엄마를 자랑스러워해 주는구나. 당연하죠. 앞으로는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국장이라고. 그날 저녁 김지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낸 하루였고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다. 김지영은 평소처럼 서울지방경찰청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국장님, 언론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견학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언론에서? 김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도하고 싶다고 하네요. 경찰 조직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요. 김지영은 처음에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런 일들이 공개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일정을 잡아주세요. 이틀 후 김지영은 한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진행자가 정중하게 질문했다. 국장님,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소통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경찰과 시민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김지영의 차분하면서도 진솔한 대답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도 시민도 모두 같은 사람이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저런 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니 든든합니다. 딸을 위해 평범한 엄마가 되려고 했던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앞으로 경찰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한 달 후 서울지방경찰청. 김지영이 회의실에서 각 서의 서장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강남경찰서 사건 이후 전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보고서를 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네요. 김지영이 자료를 보며 말했다. 시민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30% 이상 향상되었고 특히 민원 응대 부분에서는 50%가 향상되었습니다. 이강호 강남서장이 보고했다. 국장님, 강남서에서는 더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순경의 경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스스로 시민 응대 교육을 더 받겠다고 신청했고 매일 출근해서 민원인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호 서장이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다. 며칠 전에는 길을 잃은 할머니를 2시간 동안 모셔다 드렸다고 하네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다른 서장들도 하나씩 변화 사례들을 이야기했다.
저희 서에서도 견학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민원실 응대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모든 직원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김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변화들이네요.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변화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해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한 서장이 말했다. 매월 우수 응대 사례를 선정해서 포상하고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재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2달 후 수민이의 학교. 수민이는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민아, 너희 엄마 요즘 완전 유명인이더라. 응, 우리 엄마 인터뷰하는 거 봤어. 정말 멋있더라. 나도 나중에 경찰 되고 싶어. 너희 엄마처럼. 수민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해. 어제도 늦게까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느라 고생하셨어.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는데 수민이 어머님께서 경찰 분야 멘토를 맡아주시기로 하셨어요. 와! 학생들이 환호했다. 정말요? 국장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꿈을 키우는 방법도 알려주실 거예요. 수민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석 달 후 김지영의 사무실. 김지영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비서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다. 국장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요? 김지영이 편지를 열어보니 김철수 순경이 보낸 것이었다. 존경하는 김지영 국장님께 안녕하십니까? 강남경찰서 김철수 순경입니다. 국장님께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그간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는 분실 신고를 하러 오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예전에 제라면 대충 접수만 받고 끝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고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결국 분실물을 찾게 되었고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정말 시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이제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 올림. 김지영이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6개월 후 전국 경찰서장 회의. 전국의 모든 경찰서장들이 모인 대규모 회의였다. 경찰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다. 여러분, 오늘은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청장이 말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 만족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김지영이 대표로 발표를 했다. 변화의 시작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순경이 한 명의 시민을 무시한 것. 하지만 그 작은 일로부터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서장들이 진지하게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시민을 진정으로 섬기려는 마음,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경찰청장이 일어서서 말했다. 앞으로 김지영 국장님의 사례를 전국 경찰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영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확산시키겠습니다. 1년 후 수민이의 졸업식.
수민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다. 김지영은 당당하게 정복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 어머, 저분이 그 유명한 김지영 국장님이시네. 정말 멋있으시다. 딸이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따뜻했다. 존경과 부러움이 담겨 있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수민이가 엄마에게 달려왔다. 엄마, 저 경찰대학교 합격했어요. 정말? 김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저도 엄마처럼 훌륭한 경찰이 될 거예요. 모녀가 꼭 안았다. 주변에서 축하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2년 후 김지영의 강연. 김지영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찰 교육 강연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경찰대학교에서 강연하는 날이었다. 여러분,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싶어서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김지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마음, 사회를 섬기는 마음, 정의를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든 어떤 계층의 사람을 만나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세요. 그것이 경찰의 기본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다. 국장님, 그때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경은 계속 그런 식으로 시민들을 대했을 테고 다른 경찰관들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선글라스를 벗은 게 다행이네요. 맞아요. 때로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3년 후 경찰대학교 입학식. 수민이가 경찰대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다. 김지영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입학식에 참석했다. 입학식에서 수민이가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김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딸이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선택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입학식 후 수민이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저 약속해요. 엄마처럼 시민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경찰이 될게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게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요. 5년 후 김지영의 퇴임식. 김지영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퇴임하는 날이었다. 30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다. 퇴임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동료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김지영이 도움을 준 시민들도 많이 왔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단순히 한 명의 뛰어난 경찰관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청장이 치사를 했다. 한국 경찰의 패러다임을 바꾼 분이십니다. 시민을 섬기는 진정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김지영이 마지막 인사를 했다. 저는 평범한 경찰관이었습니다. 다만 시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때로는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선글라스를 쓰고 숨기도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앞으로도 한국 경찰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경찰관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김철수 경감 진급했다이 다가왔다. 국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요.
김경감, 당신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저는 그저 계기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국장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현재 김지영의 집. 퇴임 후 김지영은 작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경찰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진로 상담도 해주고 있었다. 오늘도 몇 명의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선생님, 저는 경찰이 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왜 반대하시는데? 위험하다고 하시고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하세요. 김지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돼. 하지만 경찰은 정말 보람 있는 직업이야.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거든. 그런데 혹시 차별받거나 무시당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인정받게 될 거야. 청소년의 눈이 반짝였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더 훌륭한 경찰이 될 거야. 나는 확신해. 그날 저녁 수민이의 전화. 엄마, 저 오늘 첫 현장 출동했어요. 수민이는 이제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참 경사가 되어 있었다. 그래? 어땠어? 처음에는 긴장됐는데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시민분을 진심으로 대했더니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김지영의 마음이 뿌듯했다. 그리고 엄마, 오늘 제가 도움드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경찰관들은 정말 친절하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정말? 네. 엄마가 만들어 놓으신 변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김지영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다. 경찰대학교 졸업사진, 첫 발령받던 날의 사진, 승진하던 날들의 사진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사진이 하나 있었다. 강남경찰서 견학 사건 이후 전국경찰서장 회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의 자신은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김지영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때 선글라스를 벗길 정말 잘했구나. 만약 그때 계속 숨어 있었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상담센터에서 또 다른 청소년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이번에는 꿈을 잃어버린 고등학생이었다. 선생님, 저는 아무 꿈이 없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아?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요. 그거면 충분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김지영이 그 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중요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비웃으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면 반드시 인정받게 될 거야. 학생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저도 경찰이 되어 볼까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경찰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만 있으면 돼. 상담이 끝나고 학생이 돌아간 후 김지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하루였다. 그때 문득 몇 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선글라스를 쓰고 딸의 견학에 따라갔던 그날. 그 작은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 김지영은 마음속으로 그때의 자신에게 말했다. 고마워. 용기를 내어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전국 어디선가 김지영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말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도 선글라스를 쓰고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비판받을까봐 걱정될 때가 있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설 때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선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세요.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고 이 이야기에서 받은 감동이나 교훈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